안녕하세요. 왕세호입니다. 오늘 데카르트의 방법소설 본격적으로 책을 좀 다뤄볼게요. 제1부에 학문들에 대한 고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 양식은 세상에서 가장 잘 분배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식이라는 게 good sense예요. universal wisdom, 그러니까 보편적인 어떤 지혜죠. 이거는 모든 인간뿐만 아니고 사실 모든 생명이 자기 나름의 생존의 어떤 방편들을 갖고 있잖아요. 굿센스라는 게 있단 말이죠. 사마귀는 사마귀의 굿센스, 센스 좋음이 있어요. 잘 사냥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특별히 배우지는 않았어도 이게 살면서 터득된 여러 가지 상식적인, 어떤 책에서 보면 이제 커먼 센스라고 번역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식이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게 옳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 그래서 이것은 굿센스는 누구에게나 잘 분배되어 있다, 골고루 분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보면 evenly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직선을 표현할 때 쓰거든요. 직선은 두 점 사이에, 직선이라는 건 모든 점들이 evenly하게 아주 골고루 튀어나온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골고루 잘 분배되어 있다. 그 근거로는, 왜냐하면 저마다, 사람마다 양식을 잘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모든 것에 만족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들도 그것만큼은 자신들이 가진 것 이상을 욕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재산을 갖고 있지 않다, 뭐 어떤 기회를 상실했다, 또는 어떤 능력, 특정 능력이 없다,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체로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욕망하긴 하는데 재산이나 소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갈망이 굉장히 커요. 반면에 내가 갖고 있는 이 굿센스, 상식, 예를 들면 그냥 지혜 이렇게 생각해보면 양식이라고 번역을 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그런 욕망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의 센스를, 여러분의 양식을, 여러분의 어떤 지혜를, 그걸 더 갖추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하느냐? 그렇지 않죠. 사람들은 재산, 어떤 지위, 명예 이런 것들을 높이려고, 그런 것들이 남보다 부족하면 열등감을 갖게 되고 그것을 강하게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 이런 이제 양식은, 굿센스는 누구도 더 많이 갖추려고 하질 않아요. 욕망하질 않아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속고 있는 건가? 진짜 중요한데 더 욕망하지 않고 내가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혹시 우리가 속고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럴 법하지 않다. 그것은 오히려 잘 판단하는, 그리고 참된 것을 거짓된 것에서 구별하는 힘, 그것을 우리가 보통 이성이라고 그래요.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힘. 이게요, 기하학이 애초에 이제 이성을, 리즈닝을 이제 훈련하는 가장 좋은 도구였는데, 이건 뭐냐면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거예요. 참이 왜 참인지를 증명하는 거, 이런 것들이었죠. 그게 리즌, 이성 활동이라는 것이고,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힘, 그것이 본래 사람들이 양식 혹은 이성이라고 명명하는 것인 바, 여기서 데카르트가 아까 양식이라, 굿센스라고 하는 게 참 거짓을 분별하는 힘이라고 했고, 그걸 다른 말로 이성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굿센스 또는 이성, 리즌 이런 것들을 비슷한 말로 같이 쓰고 있어요. 모든 인간에게 자연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증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힘, 판별하는 능력들 있죠. 그런 것들은 자연적으로라는 건 애초부터 그냥 자연이, 신이 우리에게 그냥 부여해줬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신학적으로도 그래요. 자연의 빛, 이 빛이 만물에 골고루 퍼져 있다는 거예요. 신의 은총이라든지 빛이 만물에 공평하게 퍼지는데, 그것을 활용하는 능력, 빛을 가지고 활용하는 능력은 다 제각각이에요. 수용하고 느끼고 활용하는 능력은, 식물은 그걸 통해서 이제 광합성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죠. 인간은 그러지 못해요. 자기 몸을, 체온을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은 빛에 훨씬 더 예민하죠. 그러니까 활용도가 다 다른 것이죠. 자연의 빛이 누구에게나 골고루 퍼져 있지만 약간 그런 자연 관찰 또는 예전부터 그런 사고방식,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데카르트는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그냥 동등하게 부여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 의견들이 서로 다르고 또 어떤 이들은 다른 이들보다 더 이성적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더 이성적이라는 건 아니에요. 더 리즈너블한,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건 아니고, 다만 우리 사유를 인도하는 길이 서로 다르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또는 우리가 같은 것을 고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고려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관심사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100사람이면 100사람이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reason, 이성 또는
양식이라는 굿센스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나 다 갖추어져 있는데 왜 다르게 구현되는가, 다르게 보이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이 다르고 생각하는 똑같은 걸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관심,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들은. 왜냐하면 좋은 정신을 가지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데카르트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좋은 정신을 가지는 것만으로 충분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의 목적이라는 게 그래요. 타고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잘 발현시키는 거. 생각하는 길, 생각하는 방법, 이것에 관한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잘 사용하고 잘 활용하는 것. 가장 커다란 영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greatest mind라고 영어에는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큰 마인드, 가장 큰 정신, 가장 큰 영혼은 가장 커다란 덕들과 마찬가지로 가장 커다란 악덕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느리게 걷는 이들이 늘 고등길을 따라간다고 하면 뛰어가되 고등길에서 벗어난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앞으로, 더 좋은 위치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거는 데카르트가 꾸준하게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서둘러 가지고 막 방향 없이 돌아다녀요. 서둘러. 계속 급한 어떤 사고를 해요. 이게 이제 섣부른 판단, 이것이 우리가 이제 이성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데카르트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선입견 플러스. 그러니까 천천히 또 느리게 걷되 올바른 길을 꾸준하게 걷고 있으면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빨리 가느라고 막 사방팔방 돌아다니는 사람, 그 사람은 금방 지칠 것이고 금방 포기할 것이고 또 오른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그런 사람보다 항상 좋은 위치, 더 훨씬 더 진보된 상태.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얘기하고 있는 게 뭔지를 알겠죠. 올바른 방향. 그게 이제 사고하는 방식. 방법서술을 쓴 이유이기도 해요. 이성을 활용하는 방법.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이성적 능력은 갖고 태어났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우리가 제대로 된 활용 방법을 기존 철학이나 학문에서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거. 다 지엽적이고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오히려 또 진리라고 그냥 믿으라고 강요된 여러 가지들. 그런 것들이 막 뒤섞여가지고 우리가 올바로 생각하는 길, 그런 것들을 인류가 지금까지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 이런 데카르트의 성찰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거거든요. 정리하자면 인간에게는 모두 생각하는 기본적인 힘이 있어요. 그리고 타고난 어떤 지혜를 판별하는,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참과 거짓을 판별하는 그런 능력들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마다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거는 그걸 활용하는 능력, 활용하는 방식, 무엇을 생각하는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가, 그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런 사고방식은 교육의 중요성 또는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80을 산다. 그러면 우리는 단지 80을 끝나고 나서 생이 종결되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치가 80년에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 고대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모든 생명체는 태어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위즈덤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사마귀가 부모에게 배우지 않았는데 사냥법, 그걸 알 수 있느냐 이거예요. 자기 신체의 각 기능에 맞는 최고 숙달된 어떤 기술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이거죠. 배우지 않았는데. 타고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타고난 거는 뭐 신체는 타고났다고 해도 어떻게 그러면 그런 능력, 그런 거를 발휘하느냐. 그거는 예전에 전생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과학에서 전생이라는 거는 유전자예요. 인간이 80년을 살지만 우리 안에 경험치는요, 수백만 년치 경험이 쌓여 있는 거예요. 우리 유전자 안에는. 인간이라고 하면 동등하게 부여된 그것은 차고 넘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것이 이미 부여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을 탁월성 있게 발현하느냐 또는 올바르게 활용하느냐, 이것은 교육의 가치인 것이죠. 또는 환경의 가치인 거예요. 어떤 환경을 주느냐. 우리가 인간을 바라볼 때 데카르트는 그래요. 이게 굉장히 혁신적인 거란 말이죠. 물론 이전에 없던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인간을 동등하게 보는 거예요. 환경의 차이에 의해서. 그 대부분 환경의 차이에 의해서 관심사가 달라지고 생각하는 방향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데카르트는. 우리가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방식을 배워서 그걸 적용하면 모든 이성, 이런 것들도 탁월성 있게 발휘될 수 있다.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재산이 없는 것을 억울해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힘, 그렇죠? 그게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다 그것에 만족하고 있어요. 데카르트는 사실 그렇게 그냥 골고루 퍼져 있다라는 그 전제는 우리가 거기서 만족하며 살라는 게 아니고, 다 거기서 만족하지만 그걸 더 깨닫고 훨씬 더 발전된, 훨씬 더 이성의 힘을 발현할 수 있는 자기만의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우리에게 소개시켜 준 것이고, 우리도 이것을 통해서 조금씩 데카르트가 어떤 방식으로 이 이성을 개발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